안녕하세요. 오늘도 잘하는 책방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잘하는 책방이 처음 문을 여는 날입니다. 잘하는 책방은 여러분과 함께 자라나는 책방, 성장하는 책방, 그리고 잘하는 책방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숙면을 도와드리는 자라하는 책방이 되고 싶습니다. 자라는 책방에서는 여러분에게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책 한 권씩을 조금씩 발췌해서 읽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추천할 만한 책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은 이 책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책은 모든 요일의 여행이라는 김민철 작가님의 책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때가 많이 타 있는 책이고요. 여러분도 아마 오랫동안 여행을 가지 못하셔서 여행을 많이 그리워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도 여행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여행에 대한 그리운 마음들을 담아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제가 지난번 2019년 모스크바 여행 때 함께 했던 책인데요. 저에게도 그렇지만 여러분에게도 좋은 의미로 와 닿는 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밤과 낮, 눈동자, 언어가 뒤바뀐 곳에서는 오직 나만 남는다. 낯선 삶의 틈에서 나를 찾아가는 카피라이터의 여행법. 행복을 향한 몸짓이 이토록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여행 말고 또 있을까? 왜 나는 여행을 좋아하는가? 갑자기 문장은 풍성해지기 시작한다. 다른 햇살이 스며든다. 공기의 질감까지 부드러워진다. 심장 어딘가가 간질간질해진다. 오후 5시의 그 하늘을 이야기하고 싶어진다. 한낮 차가운 와인을 마신 듯한 기분이 되기도 한다. 낯선 골목이 노래로 가득 차기도 하고 낯선 얼굴이 두둥실 떠오르기도 한다. 유난히 작았던 숙소가 다정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비바람에 고립되었던 그 아찔했던 순간은 인생의 모험으로 포장된다. 폭포 앞에 서는 사람도 골목 끝에 서는 사람도 끝없는 시골길 위에 서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지나간 연인의 얼굴이 겹쳐지는 사람도 있고 유독 높았던 웃음소리가 더딥혀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문장 하나 바꿨을 뿐인데 저마다의 여행은 저마다의 이야기로 빛나기 시작한다. 좀처럼 바래지 않는 빛들로 눈이 부실 지경이다. 대단한 무언가를 보기 위해 떠나온 것이 아니다. 어쩌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무것도 아니지 않게 여기게 되는 그 마음을 만나기 위해 떠나온 것이다.
만약 인생이 한 권의 역사책이라면 아마도 여행은 그 역사책의 가장 전성기에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늠름하게, 화려하게. 대항해를 떠났지. 기이한 경험이었어. 잊지 못할 얼굴이 있어. 그 맛을 다시 볼 수 있다면, 다시 떠날 수만 있다면. 이 전성기는 시간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 좀처럼 바래지 않고 오래오래 곱씹어진다. 어떤 계절에 꺼내도 생생하게 펄떡이고 있다. 누구 앞에서 꺼내놓더라도 나만의 색깔로 찬란하다. 그러니 모든 여행자는 자신의 역사책에 전성기를 쓰는 사람, 결코 바스러지지 않을 인생의 한 챕터를 쓰는 사람, 더 빛나는 전성기를 꿈꾸며 다시 모험을 떠나는 사람, 여행자는 그런 사람. 나는 이런 생각을 한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날 곳이 아닌 데서 태어나기도 한다고. 그런 사람들은 비록 우연에 의해 엉뚱한 환경에 던져지긴 하였지만 늘 어딘지 모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산다. 네, 저도 이런 생각을 자주 가지곤 합니다. 늘 어딘지 모를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저의 마음 깊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에게는 수많은 고향이 있노라고. 나에게는 수많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고향들이 그리움과 함께 마음 저편에 있노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집 나가면 몸이 고생이다. 하지만 집을 나가지 않으면 마음이 고생이다. 적당한 방황과 적당한 고생과 적당한 낯설미 그리워 수시로 끙끙 앓는 마음을 가졌다. 어쩌다 보니 여행자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진실이 항상 비극은 아니야. 진실이 항상 비극은 아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진실을 맞닥뜨렸다. 그리고 이 진실이 나는 마음에 든다. 상상보다 훨씬 더 풍성한 진실이었다. 새 생명과 눈물이 흐르는 진실이었다. 떠나지 않았다면 결코 몰랐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도 모르는 진실을 찾기 위해 끝없이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영원히 여행자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진실이다. 그리고 나는 이 진실이 진실로 마음에 든다. 저도 진실로 마음에 드는 문장을 찾았습니다. 고대 소피스트가 이미 진리를 설파했다. 같은 강물에 2번 뛰어들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여행에 있어서는 나도 소피스트가 된다. 같은 도시에 2번 도착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렇다면 결론은 명확하다. 지금을 남김없이 살아버리는 것. 다시 없을 지금, 여기. 다시 없을 내가 있다.
다행이다. 욕심이 없다. 비싼 핸드백에도 명품 구두에도 값비싼 보석에도 욕심은 조용하다. 다행이다. 욕심이 많다. 아직 못 가본 곳, 아직 못 느껴본 곳, 아직 못 만난 바람, 아직 못 만난 표정, 아직 못 만난 나 자신에는 욕심이 불끈불끈한다. 아무도 다치지 않게 하는 욕심이 있다. 그저 나를 무럭무럭 키우는 욕심이 내겐 있다. 내 여행의 단짝은 외로움이었다. 생애 첫 여행. 외로움과 같이 떠날 수 있어 운이 좋다 느꼈다. 친구와 함께였다면 분명히 내 여행을 돌보지 못했을 테니까. 가보고 싶었던 미술관에서 친구가 하품만 해도 나갈까? 라고 물었을 게 분명했다. 먹고 싶었던 음식 앞에서도 친구가 난 별로 생각 없는데? 라고 말하면 그럼 나도 됐어 라며 돌아설 게 분명했다. 상대의 기분에 너무 쉽게 좌지우지 되는 나였다. 그 사실을 진작 깨달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나는 혼자여야 했다. 혼자일 때 외로움은 드물게 찾아왔다. 자주가 아니라 드물게. 그마저도 수첩 한 페이지 끄적이면, 커피 한 잔 마시면 순식간에 사라졌다. 혼자라 생각이 많았고 혼자라 그 생각들을 정리할 시간이 많았다. 무섭지 않냐고, 외롭지 않냐고 수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지만 그때마다 내 대답은 하나였다. 아니요. 겁도 없고 외로움도 드물고 혼자가 편한 나는 그런 여행자였다. 나에겐 무능한 여행 짝꿍이 있다. 무능해서 가장 유능한 짝꿍이 있다. 외로움이란 짝꿍도 좋았지만 나는 지금 이 짝꿍이 정말로 좋다.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무능하고 유능한 여행 짝꿍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작가님이 가장 부러웠던 순간이에요. 때로는 여행을 떠나와 누군가의 일상이 묵묵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묵직한 위로가 될 때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계속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어이 살아야 한다. 모든 것을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처럼 오랫동안 머뭇거리며 바라보는 것. 비행기 안에서 나는 한참이나 이 구절을 곱씹었다. 머뭇거리지 않기 위해 애썼던 수많은 여행들을 떠올렸다.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다 알아버렸던 수많은 유적지를 떠올렸다. 눈먼 채로 돌아다녔던 수많은 도시들을 떠올렸다. 이제 막 도착했으면서 다 안다는 듯 굴었던 나를 떠올렸다. 처음 만나는 시간이었다. 처음 만나는 공간이었다. 더 머뭇거려야 했다. 더 아마추어가 되어야 했다. 더 오래 바라봐야 했다. 내가 되고 싶은 건 익숙한 관광객이 아니었으니까. 모든 게 처음인 여행자였으니까.
그날 밤 나는 여행 가방을 뒤져서 엽서 한 장을 꺼냈다. 그들처럼 늙고 싶다고, 그렇게 오래오래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하고 싶다고, 나의 꿈이 되어주어서 고맙다고, 끝까지 무사한 여행이 되길 빈다고 썼다. 다음날 그 엽서 한 장이 노부부를 울려버렸다. 새빨개진 눈으로 눈물을 닦으며 그들은 엽서를 가방에 넣었다. 너를 보면 너의 남자친구도 틀림없이 좋은 사람일 거야. 나중에 꼭 우리처럼 오래오래 여행을 떠날 수 있을 거야. 아마도 정말로 좋은 여행이 될 거야. 내가 좋은 사람이니까. 나에겐 평생 기억하고 싶은 칭찬이 있다. 평생을 노력해 현실로 만들고 싶은 꿈이 있다. 나에겐 절망할 권리가 없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였다. 희망을 고집하는 것. 전쟁에도 불구하고, 지뢰에도 불구하고, 비닐봉지 집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고집하는 것. 풍선 하나에, 꽃 한 송이에 활짝 웃으며 아이들이 기어이 희망을 고집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희망을 고집한다. 끝끝내 꺾일지라도 끝까지 나는 희망은 고집한다. 어떤 희망은 의무다. 오래도록 이 햇빛을, 이 바람을, 이 순간을 기억할 것. 기록하는 여행자가 붙잡은 길 위의 순간들. 너무 아름다운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책을 제가 제가 메모해 놓은 문장들을 다시 읽으면서 다시 한번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문구들이 많았고요. 저자 선생님처럼 저도 무능하고 유능한 남편과 함께 여행하게 될 그날을 꿈꾸면서 저도 희망은 의무다 라는 문장으로 이번 책 읽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도 평안하시고요. 오늘 밤도 행복한 꿈을 꾸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